ChatGPT, what equation did I write down there? Ah, I see it now. I'm going to let you talk to another AI.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오늘은 테크위크 시간인데요. 이번에 굉장히 좀 아주 스펙타클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될 만한 그런 소식들이 많으니까 영상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보시죠.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애플은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에 차세대 AI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구글의 제미나이가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애플과 오픈 AI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파트너십 조건에 대한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iOS 18에서는 챗 GPT 기능 사용을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OS 18에서는 내부적으로 챗 GPT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도입이 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 계약건에 대해서 애플과 오픈 AI 그리고 구글에서마저 인터뷰를 거부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비공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챗 GPT의 적용이 어느 정도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AI는 기존보다는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여러 가지 예상이 있기는 한데 시리가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기존에는 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그리고 대화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나 영상 편집 같은 것들도 강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화질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기능들 있죠. 그런 기능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스포트라이트, 단축어, 애플뮤직, 메시지, 키노트 이런 여러 가지 앱들에서도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이 될 거라고 하는데 아직 실제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나올진 알 수가 없지만 곧 다가오는 WWDC 2024에서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베타 버전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챗GPT에 대한 얘기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챗GPT 4o라는 모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정말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잠깐 시연 영상을 보고 올게요. ChatGPT, what equation did I write down there? Ah, I see it now. You wrote down 3x plus 1 equals 4. So what's the first step I should take to try to solve this? I'm going to let you talk to another AI. Can you tell me more about their style? Are they doing anything interesting, like reading, working, or interacting with the space? The person has a sleek and stylish look with their black leather jacket and light-colored shirt.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기존보다 15배 이상 빨라져서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속도로 가능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도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마냥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대박인 게 중간에 말을 끊는 경우도 있잖아요. By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exploring. Started this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이런 경우도 그냥 대화가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건 진짜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영상통화도 가능한데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어떤지 아니면 지금 내가 막 애완동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 애완동물 이름이 뭐냐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까지도 다 가능했습니다. 그냥 진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번 iOS 18과 아이폰에 그대로 들어갈지는 미지수이긴 하지만 좀 눈여겨볼 부분은 발표 영상에 사용된 기기들이 모두 다 애플 제품들이 였어요. 아이폰과 맥북으로 계속 테스트를 보여줬는데 이런 애플 친화적인 모습 때문에 해외 언론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아이폰에 탑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월에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부터 말이 많았던 제품이죠. 바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이 폴더블 아이폰 소식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9to5맥에 따르면 애플은 폴더블 기기에 대한 작업을 현재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내용은 애플의 새로운 투자자 노트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애플 소식으로 정말 유명한 분석가가 한 명 있죠. 이 제프 푸라는 사람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 말경에 20.3인치 폴더블 제품을 대량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해인 2026년 말에는 폴더블 아이폰의 양산이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합니다. 예전에 이것과 비슷한 소식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26년이나 2027년경에 20인치의 폴더블 하이브리드 기기가 나올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아마 시기가 조금은 앞당겨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2026년이나 27년 정도에 나올 제품이었는데 약 1년씩 앞당겨진 거라고 보시면 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3인치 폴더블 제품의 크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뭐 노트북 같은 뭐 그런 개념의 제품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뒤에 출시한다고 하는 폴더블 아이폰은 현재 7.9인치와 8.3인치 제품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폴더블 아이폰의 경우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이게 Z 폴드처럼 옆으로 열리는 건지 아니면 Z 플립처럼 위로 열리는 형태인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자세하게 나온 건 없어요. 현재 Z 폴드 5의 메인 화면 사이즈가 7.6인치인데 이것보다도 더 커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제법 꽤나 큰 제품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간에 화면 사이즈는 상당히 큰 사이즈로 나오게 될 것 같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애플의 폴더블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출시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이 1차 출시국 리스트에 포함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한 언론사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1차 출시국에 대한민국이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사실상 2차 출시국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9월에 애플 이벤트에서 제품을 공개하더라도 보통 국내 출시는 그로부터 한 3주 정도 뒤인 10월 초중순 이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출시일에 맞춰서 애플 스토어에 이 아이폰들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제품을 미리 보고 싶은 사람들도 결국 그 시간만큼 더 기다려야 실물을 볼 수가 있었죠. 애플이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유저, 특히 2030 세대의 폭발적인 아이폰의 인기, 판매량 이런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걸 반증하는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도 애플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당연히 애플이란 기업이 손해나는 투자는 절대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만큼 국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가 나온 지는 며칠이 지났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낚시성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내부적으로 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도 1차 출시국이 된다면 미국 가서 사고 일본 가서 사고 이런 거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내용입니다. 제발 이번에 진짜 1차 출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 새롭게 도입될 여러가지 카메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말 오랜만에 초광각 카메라가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12메가픽셀이었는데 이게 드디어 48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요. 여기에는 예전 광각 카메라 업그레이드에 사용되었던 픽셀 비닝 기술이 도입된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갑작스럽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감 비디오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존 15 프로에서는 최대 1080p 해상도를 지원했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제는 4K 영상까지도 공감 비디오로 촬영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광학 줌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인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던 테트라 프리즘 렌즈 있죠. 이 렌즈에서는 광학 줌은 최대 5배, 디지털 줌은 최대 25배까지 가능했습니다. 15 시리즈에서는 프로 맥스에만 넣어줘서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번 16 시리즈에서는 프로에도 이 테트라 프리즘 렌즈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반사 방지 코팅도 들어갈 예정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 카메라 아무리 좋아져도 이 고스트 현상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이게 정말 아주 극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폰 16 프로에서는 ALD 렌즈 코팅 기술이 새롭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미세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A는 원자를 의미하고 L은 층을 의미하는 건데 원자층을 한 겹 한 겹 쌓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새로운 코팅 기술이 적용이 되면 반사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스트 현상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저조도 성능을 대폭 개선한 소니의 새로운 카메라 센서가 들어갈 전망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스택 센서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덕분에 기존 카메라보다 2배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빛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건 더욱 선명하고 노이즈가 적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이건 모델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프로 맥스에만 적용시켜 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프로 맥스에는 넣어주고 프로에는 안 넣어줬던 것들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좀 끝나누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사소한 끝나누기 이제는 좀 익숙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아이폰 관련 소식들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실 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많았죠. 뭐 국내 1차 출시국 내용부터 뭐 여러가지 카메라의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 아무튼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